개화기에서 일제감정기 마지막 작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회록입니다. 소설시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일제감정기의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화자 자신을 되돌아보는 내용을 담은 시입니다. 시대 상황에 대한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이해하면서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일제감정기라는 시대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화자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참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입니다. 당시 식민지 시기의 정신적, 윤리적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역사적 현실에 대한 시인의 문학적 대응 현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앞작품인 태평천하와 비교하면 좋은 이제 작품이 되겠죠. 특별히 참회록은 윤동주 시인이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무한도전의 요 역사 그쵸, 힙합하는 분들과 이제 공연을 하던 거 그거 부분을 보면 이제 여러분 다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름을 바꾼 그러니까 창씨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을 부끄러움과 욕됨의 어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를 쭉 한번 읽어보고 그냥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맨날 길었으니까 이거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참배록 파란 녹이 낀 구름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길래 이다지로 욕될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란 녹이 끼었다는 거, 파란 녹이 끼었다는 건 이제 역사의 쇠망, 그 다음에 흐려진 민족 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리거울이라는 것은 네, 우리 역사의 유물이죠. 역사의 유물.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은 역사 의식을 동반한 성찰의 매개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요. 자,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자, 그래서 역사적인 이제 유물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울은 이제 자아 성찰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욕될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이제 한 줄로 줄이자. 참회의 글. 현재 삶에 대한 참회죠. 이제 참회할 게 있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만 24년 1개월을 자, 지금 이제 지난 삶이에요. 그러니까 25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6살이겠죠. 왜냐면 태어날 때 1살이니까 무슨 기쁨으로 살아왔던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화자가 쓰는 이제 참회록의 내용인데요. 굉장히 기쁨 없이 굴욕 속에서 살아온 날에 대한 반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로를 안 쳤네요. 글씨 좀 줄일까? 네. 네. 그러니까 현재에서는 이렇게 되게 굴욕적인 삶을 살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의 참회죠.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즐거운 날이 이제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에 즐거운 날은 당연히 광복이겠죠. 광복의 날.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됩니다. 이제 자아 성찰. 이제 앞에 있는 참회의 글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참회라면 이제 또 한 줄의 참회록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것도 자아 성찰인데 이제 과거의 참회에 대한 참회입니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참회를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한 참회예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그때 그 질문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 나는 무슨 기쁨을 받아 살았던가 라고 하는 고백을 왜 했던가?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 대한 과거의 참회를 인지하는 겁니다. 미래 시점에서 본, 네, 과거의 참회. 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참회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네. 그러니까 자, 이 얘기는 이 얘긴 즉슨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 고백이나 하였다는 것에 대한 이제 자책감이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줄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자기가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되게 이게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금 들고 있는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이제 일제강점기의 암담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일제강점기 암란 현실. 네.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이 왔을 때면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나의 거울을 닦아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철저한 자기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닦은 것도 모자라서 발로까지 닦아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정말 현실을 타개해보려는 구체적인 행동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현실을 타개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양심의 실천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기쁨을 바라고 살았던가 라고 하는 지금의 참회록을 쓰는 것에 대해서 미래에 광복이 됐을 때 보면은 너무 소극적이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저한 자기방성이라고 하는 구체적 행동을 통해서 나중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운석 운석은 굉장히 하강의 이미지죠. 운석은 떨어지는 거죠. 하강의 이미지인데, 하강의 이미지는 곧 죽음으로 연결이 됐고요. 이제 고난과 시련의 상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운석 밑으로 홀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운석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뭐. 이게 색깔을 바꾸려고 한다는데 그냥 빨간색 중요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슬픈 사람의 뒷모습. 자, 역사 점점 많아지는데 뭐가 이렇게. 자, 슬픈 역사에 희생하는 참된 자아의 모습입니다. 즉, 자기 희생의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슬픈 사람의 뒷모양. 예.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슬픈 사람의 뒷모습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 스스로가 슬픈 역사의 희생이라고 적어놨네요. 아니 이게 왜 나왔을까? 자꾸 미음이 너는 왜 자꾸 등장하는 걸까? 환장하겠네요. 네, 희상한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희생하는 참된 자아의 모습을 이제 갖겠다라고 얘기죠. 그래서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오니까 스스로 나는 희생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역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철저한 자기 희생의 의지를 가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참 윤동주 같은 사람이 많았다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빨리 광복을 할 수, 그쵸. 광복이라는 게 또 역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체 이제 핵심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전체 구성을 봅시다. 1연에서는 만국의 역사 속에서 욕된 자아를 반성을 하고요. 2연에서는 무기력한 삶에 대해서 또 반성을 하고, 3회에서는 현재 참여에 대한 미래 시점에서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4연에서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5연에서는 미래를 향한 화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정리가 됐죠. 칼레는 자유시 서정시이고요. 성격은 자아성찰적, 고백적입니다. 윤동주 시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제재는 녹이 낀 구리서 거울이고요. 주제는 부끄러운 삶에 대한 참회가 드러나 보이고요.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기 성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전 단원의 이제 태평천하와는 완전 반대되는 거죠. 특징 봅시다.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였고, 끊임없는 자아 성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1연에서는 과거가 보이고요. 2연에서는 현재가 보이고, 3연에서는 미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이 1연에서 드러나 보이면 2연에서는 현재의 무기력한 삶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3연에서 미래에서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젊은 날에 대한 반성이 드러나 보이면서 이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제 자아 성찰의 과정을 거쳐 참회와 반성, 부끄러움의 정서를 점점 심화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의 전편에 걸쳐 욕됨, 부끄러움의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육사만큼 훌륭한 암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정신을 지켜나간 문학작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영도의 질투는 나의 힘입니다. 선생님이 단연코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고 분석해 봅시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딱 봐도 인생을 돌아볼 만한 이제 나이가 됐다는 거죠.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이 종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종이죠. 그래서 현재 당황하는 젊은 날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방황해 본 적이 있나요? 자, 그때는 이제 요 젊은 날이겠죠.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 이제 뒷부분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그 여러 가지 갈등과 질투입니다. 제목이 질투는 나의 힘이죠. 공장을 세웠으니 그토록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으로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이제 이거는 이제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면요, 시적 화자입니다. 화자.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뭔가 열정은 가득했으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열정은 많았으나 무언가 이루기 위해 적극적 행동은 못한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가진 것 한식밖에 없어. 저녁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세워두었다는 소리는 이제 자신의 뜻과 이성대로 살지 못한 거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나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두려움은 곧
이제 비슷한 말로 존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존경에 대한, 인정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자, 왜 질투는 나의 힘인지 이제 슬슬 나옵니다. 자신의 삶이 타인에 대한 시기와 부러움 뿐임을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여기에서 짧은 글, 현재 요 시를 남겨두는 겁니다. 자, 짧은 글이 뭐냐면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나는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자신을 사랑한 적 없는 현재의 삶을 반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까 얘기했던 인정입니다. 인정. 네.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 사랑하지 않았노라. 자, 굉장히 자주적 표현이죠. 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글을 쓴 겁니다. 네. 조스키 선생님은 시간은 많이 갔지만 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되뇌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를 또 해보면 자유시 서정지으면서 굉장히 이것도 회고적이고 성찰적이죠. 자기 자아 성찰하고 있습니다. 어조는 영탄적이고 애상적인 어조예요. 그리고 제재는 젊은 날의 살이고 주제는 젊은 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를 쓰고 있는 시점보다 먼 미래의 시점을 상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럴 거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이분은 되게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30살도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극장에서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집 속의 검은 잎이라고 하는 시집 하나만 딱 남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시입니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잘 한번 음미해 보시고 이렇게 나도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결심해 두고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고요. 계약에서 일정함정기는 하루 만에 다 녹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날 잡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잘라서 차근차근히 잘 듣고서 과제를 하고 그랬으면 시험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가 이제 광복이의 문학인데 광복이의 문학도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는 대로 들으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